도시는 생명체 같은 거다. 사람 같은 존재다. 서울이라는 도시가 지금 건강한가, 아픈가. 한 재개발 현장에서 철거반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철거를 앞두고 집을 비우라는 삶의 통보가 터전을 섰다고 잃고 떠나야 하는 사람들도 50대 있습니다. 세입자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아프다면 어디가 아픈가, 왜 아픈가. 이런 고질적인 갈등을 풀어줄 해법은 왜 마련되지 못하는 걸까요? 우리나라가 이제 한국 전쟁 끝나고 아마 50년대 말 60년대 초부터 이제 개발 시대가 본격화돼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서울로 올라와요. 6.25 이후에는 피난민들이 몰면서 이제 판자촌들이 생겼고 1977년도에 도시화가 추진이 되면서 이 지역에 있던 판자촌들이 철거가 되고 그 지역에 여관 숙박시설들이 이제 들어서게 됐고 그 지역이 양동 지역입니다. 양동이 도시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이 됐었고 그러다가 재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런 곳들이 이제 점점 쇠약해지고 남아있는 건물들이 이제 갈 곳 없는 노숙인분들 그리고 일용직 하시는 분들이 잠시 머물다 갈 수 있는 곳들로 바뀌어가면서 쪽방촌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양동이라는 게 볕 양자를 씁니다. 그래서 양지 바른 마을이라고 해서 햇볕이 잘 드는 곳이었던 거죠. 그래서 주민분들도 많이 사셨던 거고 그런 상황이었고 1978년에 이제 그 대우 건설이 그 앞에 대우 빌딩을 지었고요. 뒤에 힐튼을 지으면서 오후 타임에도 좀 볕이 잘 안 드는 그런 지역이었고 그래서 양진마을이라고 하지만 이제 음지가 됐던 거죠. 양동구역은 평균 56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들이 밀집해 있고요. 19개 동에서 쪽방 거주민들이 거주하고 계시고 그 수가 23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서울에 쪽방이 5개인데 남대문, 그다음에 이제 동대문 쪽에 창신동 쪽방이 있고 그다음에 종로 3가 쪽에 돈인문 쪽방이 있고 영등포에 이제 영등포 쪽방이 있는데요. 다 재개발이 필요한 지역이에요. 재개발에서 장점은 전체적인 개발을 하다 보니까 지역이 다 좋아집니다. 최종적으로 보면 지역이 좋아지고 발전은 하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의 세입자들은 나가야 되는 문제가 있고 재개발한다고 나가라고 하면 사실 이분들은 또 가실 데가 잘 없거든요. 이 쪽방촌이 본인들이 있을 수 있는 가장 최저선이라고 할까요? 우리나라의 이 재개발의 그 문제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삼계동 철거 재개발, 목동에서도 철거가 있었고 지금 관악구의 뭐 난곡이라든지 옥수동이라든지 이런 지역에서도 철거 재개발이 많이 있었죠. 이제 용산 참사까지 이어지게 된 거죠. 네, 이렇게 추운데 또 재개발 지역에선 세입자들이 거리로 내몰리는 일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겨울에 세입자를 쫓아내는 건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아직까지 이 겨울에 세입자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거주한다고 표현을 안 하고 버틴다는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방 하나 한 1.5평, 2평 이내의 이제 공간에서 바퀴벌레나 이런 거나 냄새 이런 게 좀 많았고 10가구가 그 싱크대 하나 갖고 살아야 돼요. 제일 우려되는 건 이제 식중독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죠. 70년대나 80년대에 했던 생활들을 이분들은 거의 한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 그 모습 그대로 살고 계시고 그런 면에서 세입자 대책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양동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78년도에 최초로 양동 재개발 구역으로 구역 지정이 결정됐고요. 2015년도에 거기 정비 계획이 발표가 되었고 19년도에는 여기를 개발하겠다라는 그냥 뭉뚱그려진 그런 발표만 있었고요. 서울시가 2달 전에 남대문 쪽방촌 일부가 포함된 재개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사실을 주민들 대부분이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19년도 이때 이제 재개발이 이제 고시가 되면서
일부 주민들은 쫓겨났어요. 건물을 수리한다고 해서 뭐 한 30만 원, 100만 원 정도 주면서 내쫓은 상황이 있었고요. 이분들한테 여기 말고 더 좋은 데로 가세요라고 하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여기가 사는 곳이 내 고향이고 내 생활 환경에 최적화돼 있는 곳이에요. 내 친구가 여기 있고 나를 봐주는 사람이 여기 있고, 그래서 이분들이 속방을 쉽게 떠나는 거는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었기 때문에 떠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서울시의 모든 정책은 약자와의 동행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어렵고 소외된 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역 인근의 남대문 쪽방촌에 지상 22층 규모의 업무시설과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방안이 올해 초부터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 전에 쪽방촌 주민들의 내쫓김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이주 공간을 먼저 만들고 철거에 들어가는데 민간 재개발에서는 처음 시도되는 방식입니다. 남대문 헤든집은 이거 공공 재개발은 아닙니다. 민간에서 하는 민간 재개발이었고요. 다른 이제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살던 곳에서 뭐 사시는 경우보다는 뿔뿔이 이렇게 흩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헤든집 헤든센터는 민간 개발로는 최초로 선이주 후개발을 적용해서 먼저 거기 사시는 주민분들을 이주시키고 그 다음에 개발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은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는 동의와 협의를 위한 시간이 상당 시간 필요하고요. 그에 따라서 사업성이 낮아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업을 두 단계로 나눠서 해야 되잖아요. 그만큼 사업 기간도 늘어나고 금융에 대한 부담, 이런 부분은 다 오로지 민간 사업자가 지금 감당해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이제 일반 재개발 방식으로 제안이 들어왔는데 서울시가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공공시설로 넣는 걸로 계획을 하고 그만큼 이제 용적률을 좀 완화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했고, 주민들을 내쫓지 않고 건물을 지어서 서울시 기부 체납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돼서 시행을 하게 된 거고요. 헤든집 같은 경우는 기부 체납이 별도로 사업 시행자는 토지를 제공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 위에 건축 공사를 이제 수반하기 때문에 공사비가 일정 부분 투입이 되고 그 공사비를 용적률로 상환해서 본 사업에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였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2022년도쯤에 아마 첫 삽을 그때 이제 뜨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분들께서 아, 여기에 뭔가가 지어주는구나 라는 걸 실감하고 계셨어요. 25년 8월 말에 완공이 됐고 25년 9월 10일 날 입주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한국전쟁 이후 판자촌이 형성됐던 중구 남대문 쪽방촌에 공공임대주택인 헤든집이 완공돼서 입주를 마쳤습니다. 민간주도 순환 정비 첫 사례로 철거 이전에 먼저 임대주택을 지어 이주민을 입주시킨 후 재개발을 하는 방식입니다. 같은 이야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나의 과거를 알고 있는 사람들 모두가 함께 이동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뿔뿔이 흩어지지 않고 함께 여전히 관계 속에 살게 한 거, 그게 아주 훌륭한 점이죠. 주거에 대한 이슈는 처음이거든요. 주거 전체를 다 옮겨서. 이게 앞으로도 향후에 다른 쪽방, 저희 서울 시내에 있는 다른 쪽방의 재개발에도 기본적으로 최소 이 정도는 돼야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헤든집 헤든센터는 중구 후암로 60길 21에 위치하고 있고요. 지하 3층부터 지상 5층까지는 사회복지시설로 구성되어 있고 6층부터 18층까지는 임대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 9월에 142세대가 헤든센터를 이주해서 완료해서 현재 거주를 하고 계십니다. 쪽방상담소 직원분들하고 저희하고 같이 있는 카카오톡 톡방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헤든집, 뭐 헤든센터 이게 딱 나오면서 요거다 해가지고 다 같이 그냥 만장일치로 정했죠.
약간 반신반의였어요. 너무 공간이 좋고 너무 깨끗하고 좋은데 과연 내가 여기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런 걱정도 있으셨고, 올겨울은 더 이상 이제 추위에 떨면서 지내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드디어 이분들이 조금 안전한 곳에 머무를 수 있게 되었구나라는 그런 안도감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싱크대 있지, 세탁기 있지, 냉장고 있지. 이걸 나 혼자 쓴다 생각하니까 그냥 행복하고 편했죠. 입주 3일에 끝냈댔잖아요. 마지막 날 저녁에 불이 한 번 났어요. 그러니까 입주하신 분이 안에서 담배 이제 이거를 화장실에다가 이제 놓고 연기가 나고 화재 감지가 돼서 이제 소방관까지 왔는데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인 거예요. 다 열쇠로 아날로그 세대였다 보니까 화재가 났을 때 문을 못 열었던 이유도 비밀번호를 모르셨던 거예요. 분양주택에서의 그런 기본적인 사양이 이분들한테 맞는 건 아니구나. 직원 어르신처럼 손이 좀씩 더 가는 거예요. 이것도 좀 하셔야 되고 이런 것도 꼭 이거 잊지 마세요 이런 것도 하고. 삶의 변화를 얘기를 하자고 하면 2박 3일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난방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씻을 수 있을 때 아무 때나 씻어도 되고, 아무래도 좀 삶의 의욕도 좀 더 생기신 것 같고, 그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낙상 사고가 잘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경찰이 안 온다는 거예요. 여기 들어온 이후로는 싸웠다는 얘기도 많이 안 들리고. 쪽방에서 주민분들이 계실 때 매번 이제 방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만나면 잔소리를 많이 하는 그런 사회복지사인데, 분명히 쪽방에 계실 때는 잔소리가 듣기 싫으니까 내 방에서 나가라고 했거든요. 거주 형태가 바뀌었어요, 이분한테. 내 방에서 나가라던 사람이 내 집에서 나가래요. 아, 이 사람들한테 집이라는 개념이 잡혔구나. 마음 한편으로는 되게 막 따뜻한 무언가가 막 올라오는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예. 아유, 들어오세요. 그러면 여기가 세면장과 동시에 화장실이요. 이쪽이 이제 인덕션, 냉장고, 싱크대, 냉장고. 그 다음에 여기가 제가 자는 공간. 좋죠? 조금마다 훨씬 낫죠. 저 세탁기도 있고, 냉장고도 주고, 인덕션 저것도 하나짜리 있고, 공간도 조금 넓잖아요. 그러니까 좋죠, 뭐. 저는 화장실부터 마음에 들고요. 뜨거운 물도 나오고요. 목욕도 자주 할 수 있고. 좀 깨끗한 환경에서 지낸다는 게 큰 장점이죠. 위생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깨끗하게 씻을 수 있다는 거. 지금 이제 식사 잘 못 드시고 하는 분들 이제 챙긴 빵으로 이제 드리려고 한 바퀴 돌고 있습니다. 병원을 잘 다니시는 분들은 이제 다니시는데, 이제 안 다니시는 분들은 병원을 잘 안 다니세요. 그리고 이제 좀 안타까운 거는 이제 어떤 과를 가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이제 다른 병원을 갔더니 이게 아니래요 하고 오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저희 역할은 이제 몸이 아프다 그러면 과 같은 거 이제 어느 과로 이제 예약을 잡아드리던지 아니면 이제 그쪽으로 가보세요 이런 안내 역할도 여기서는 되게 중요한 역할인 것 같습니다. 인슐린 주사 맞으셨어요 오늘? 맞으시지 왜 안 맞으셨어요? 그냥 병원을 가면은 이제 진단받으면 그게 두려우니까 병을 이제 못 고치는 병들도 많고 주변에서 많이 본 거죠. 이제 갔다 하면 암이고 못 고친다, 손 못 쓴다 이러니까 여기서 죽겠다 이런 분들 많아요. 그래서 이거 설득하는 거죠, 저희 역할이. 대부분 말은 잘 안 들으시죠. 대부분 말을 잘 듣진 않으시는데, 그래도 이분들이 어떻게든 계속 설득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하다 보면 언젠가는 한 번은 들어주시거든요. 그걸 위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주민분들 지금 생활 너무 잘하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건강 관리 좀 잘 하시고 건강 검진도 꼭 필수로 받으시고 아프면 꼭 병원 가시고 이렇게 같이 오래오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한테 그나마 이야기해주고 이걸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는 분들이 여기 이제 직원들, 간호사분 이런 분들이 상대를 해주니까 여기는 모두의 주방이라고 주방을 만들어서 주민분들 이용하실 수 있게 구성을 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오랫동안 이제 조리를 할 수 없는 공간에서 사셨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서 식사를 하시고 이런 게 익숙하지 않으시거든요. 본인들의 삶의 방식이 있잖아요. 이제 그 방식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지만 그래도 서서히 조금씩 이분들이 물들어 가듯이 식사를 좀 집에서 챙겨 먹어봐야 되나, 이렇게 해봐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조금 하시는 것 같아서 요리 강사로서는 굉장히 뿌듯하고 보람된 수업 중에 하나입니다. 동료들하고 같이 있잖아요. 요리 교실도 하고 그러니까 너무 뜻깊고 또 이름으로써 또 친해지고 또 건강도 좋아지는 것 같고 두루두루 좋습니다. 서울런이나 지짐소소득, 옹기창고, 동행식당 같은 서울시의 다양한 약자의 동행을 실현한 사업들과 더불어서 헤든집도 서울시의 약자의 동행의 가치를 잘 실현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약자는 약자대로 어디다가 이렇게 치워버리고 개발은 개발대로 하고 이게 아니라 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헤든집은 재개발 사업을 하면 대개는 뿔뿔이 흩어지게 될 분들을 한 곳에 모여서 이전보다 더 좋은 주거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배려를 한 아주 드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갖고 있는 관계들을 함께 이동시켜 나갈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더 많은 주거 취약계층에 있으신 분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이주를 할 수 있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쪽방이 없게끔, 그래서 쪽방 상담소가 존재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올해 있는 모습으로 내년에도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거든요. 항상 건강하시고 아프지 마시고 간호사 선생님 병원 가라 그럴 때 좀 가주시고 희망을 포기하지 말고 누군가 옆에서 도와주는 분이 계시는 그분의 손을 잡고 그냥 일어났으면 좋겠다. 집은 재화나 상품이어서는 안 된다. 집은 인권이다. 나에게 헤든집은 시작이다. 희망이다. 씨앗이다. 꿈이다. 가치다. 나에게 헤든집은 활력소다. 첫걸음이다. 안정이다. 주거의 이동과 마음의 이동이다. 안심할 수 있는 집이다.